안녕하십니까.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 파트너이자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는 경영지도사 김창렬입니다. 네, 오늘은 저번에 영상 찍었는 게 AS 영상인데요.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.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지금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 핵심은 일단은 뭐 보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핵심은 특례보금자리 금리가 0.5% 인하됐다는 내용입니다. 사실 이게 특례보금자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금리 면에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과 금리가 별 차이가 없어서 별다른 혜택, 별다른 이제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좀 받아들여서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 금리를 0.5% 인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일반형 기준으로 하면은 4.25%에서 4.55%까지 이렇게 0.5%씩 다 인하가 됐고요. 그리고 우대형은 4.15에서 4.45%까지 이렇게 0.5% 똑같이 인하가 됐습니다.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. 주택가격 9억 원 이하고 소득 제한이 없는 일반형인 경우 4.25에서 뭐 이렇게 금리가 4.55까지 금리가 이제 적용된다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그 전자청약이라고 해서 모바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청약을 했을 경우에 아낌이라고 해서 0.1% 차감하는 금리 할인이 있습니다. 금리 할인이 있는데요. 이 부분을 적용하면은 10년치 일반형, 10년 만기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4.15까지 되는 거죠. 그리고 50년 만기는 4.45 이렇게까지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. 그리고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기간 중에 금리가 뭐 급격하게 하락을 하거나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은 그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일단 중도 상환을 하고 다른 대출로 또 갈아타는 이런 식의 전략을 또 구사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신청하고 접수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. 그리고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일은행 창구, SC 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 0.1% 금리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대출 금리가 지금 그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그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입니다. 그래서 그 대출 받은 시점부터 그 다음 달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부담이 상당히 클 걸로 보이는데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. 그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이 2억이고 그리고 기간이 20년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20년일 경우에는 4.3입니다. 0.1% 금리 할인을 받은 이자율이 4.3이거든요. 그래서 원리금 균등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그 원금하고 이자가 매달 124만원 정도가 나가게 됩니다. 이 부분은 사실 보통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만기 일시상환이고 이자만 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매달 상환액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사실 이거 뭐 원리금 상환액 그 소득의 전부를 거의 대부분을
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이거 생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. 그 다음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했을 경우에 주의할 점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, 그 매매 가격과 KB 시세가 모두 9억 원 이하가 돼야 된답니다. 그러니까 금매로 나온 물건을 만약에 뭐 8억 5천에 샀다? 8억 5천에 샀는데 실제로 KB 시세를 조회해보니까 9억 1천만 원이더라. 이럴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적용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.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은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통상 뭐 금매로 나온 물건을 샀을 경우에 한 달 내로 보통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럴 경우에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. 그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.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세 번째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동안 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 그 페널티가 부여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그 사실 이 페널티를 뭐 이렇게 적용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음 주 1월 30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. 예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